이번 영상에서는 2024학년도 수능 수학 객관식 문제 8번부터 15번까지 풀어보도록 할게. 주관식 주요 문항은 다른 영상에서 따로 올리도록 할게. 일단 8번 문제를 먼저 보면 3차 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러한 등식을 만족을 시킨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만족한다? 이 식이 x에 대한 항등식이라는 소리지. 우리 이런 형태를 보고 얘는 양변을 미분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접근했던 학생들도 있을 텐데, 얘를 미분을 해보면 실제로 좀 복잡해져. 살짝 미분해보면 fx 플러스 x의 f'x 마이너스 f'x는 얘가 12x의 세제곱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 부분이 아무래도 다루기가 좀 복잡하겠지. 세 개를 다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차라리 미분을 하기보다 그냥 주어진 이 상태로 문제를 해결하는 게 더 나아. fx의 개수들을 미지수로 잡고 가는 방법도 있겠지만, 이 좌변을 보면 fx가 지금 공통적으로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좌변을 fx로 한번 묶어볼게. 그러면 fx 괄호 열고 x-1 이렇게 묶이는데, 우변을 보면 3x로 묶을 수가 있거든. 그래서 우변도 3x로 묶어주면 얘가 x의 세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정리돼. 이쯤 되면 뭔가 눈치가 좀 채지지. 이 뒤에 있는 게 다시 인수분해가 되니까 일단 3x 그대로 쓰고 x-1에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이렇게 정리를 할게. 그러면 얘가 항등식이기 때문에 x-1 얘를 제외한 3x와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 fx라는 거를 알 수가 있겠네. 그래서 fx는 3x에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자, 문제에서 구하라는 것은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fx의 정적분이야. 자, 얘를 정리해서 이 인테그랄 안으로 넣어주면 인테그랄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얘 전개하면 3x의 세제곱 그리고 플러스 3x의 제곱 플러스 3x dx다 이렇게 나오는데, 아래끝과 윗끝의 절대값이 똑같고 부호가 반대니까 기함수인 홀수차항들은 날려버리면 되고, 우함수만 남았으니까 2배의 인테그랄 0에서 2까지 3x의 제곱 dx 얘만 계산해주면 끝낼 수 있겠지. 2배의 얘 적분해주면 x의 세제곱의 0에서부터 2까지니까 이 자리에 2 넣어주면 2 곱하기 2의 세제곱 마이너스 0 이렇게 되네. 그러면 얘가 16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구해줄 수가 있겠네. 아니면 여기에서 fx로 묶고 얘를 인수분해하는 방법을 생각하지 못한 학생이라면 좌변과 우변의 차수를 비교해서 얘가 4차식 그리고 이 부분이 3차식이다. 그렇다면 fx의 최고차항은 3x의 세제곱이 나오고, 그 다음에 ax의 제곱 플러스 bx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할 수 있겠지. 이때 상수항은 필요가 없어. 왜? 이 우변을 보면 상수항이 없거든? 근데 xfx는 x가 곱해져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상수항이 못 나오겠지. 그러면 여기에도 상수항이 없어야 이쪽에도 상수항이 없는 걸 테니까. 그래서 식을 이렇게 작성해 놓고 여기에 fx 자리에 대입을 해가지고 푸는 것도 다른 방법이 될 수 있어. 자, 이번엔 9번 문제. 수직선 위에 두 점이 있대. 좌표평면이 아니고 수직선이야. 그러면 수직선을 일단 그려놓고 P가 있는데 이 점의 좌표가 로그 5의 3, 그 다음에 여기에 Q가 있는데 이 점의 좌표는 로그 5의 12다 이렇게 나와 있고, 이 두 점을 m 대 1-n으로 내분하는 점의 좌표가 1이래. 그러니까 여기 어디쯤엔가 1이 있을 것이고 얘가 m 대 1-m의 내분점이다. 우리가 수상에서 내분점을 구하는 공식은 누구나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 여기에서 내분점을 구해보면 요거 두 개 더해서 1분의 m이랑 얘랑 곱해줘야 되겠지. 그래서 m의 로그 5의 12 플러스 이번엔 얘랑 곱해서 더해줘야 하니까 1-m에다가 로그 5의 3이다 이렇게 정리해 줄 수 있는데, 얘가 뭐다? 내분점의 좌표인 1이다. 그러면 결국 이 분자가 1이라는 소리인데, 얘를 가만히 보니까 밑이 5인 로그들의 합이야. 그러니까 이 m을
이 진수의 지수 자리로 올려주고, 마찬가지로 여기에 앞에 있는 1-m을 이 진수의 지수 자리로 올려서 정리해보면 되겠지. 그러면 진수들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으니까. 그래서 로그 5가 미치고 12의 m제곱 플러스 로그 5의 3의 1-m제곱인데 얘가 1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고, 이제 얘하고 얘를 곱해주면 되겠지. 이 둘을 곱해주면 로그 5가 미치고 12의 m제곱 곱하기 3의 1-m제곱이다. 이렇게 나오고 얘가 역시 1이다. 그렇다면 이 진수 자리의 값이 이 밑과 똑같은 5가 나와야 이 로그의 결과값이 1이 나오겠지. 근데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결국 4의 m제곱의 값이거든. 얘의 값이 5인데 얘를 한번 잘 정리해보자. 그러면 4 곱하기 3의 전체의 m제곱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얘는 3 곱하기 3의 마이너스 m제곱, 얘가 일단 5라고 했어. 자, 얘를 지수법칙에 의해서 4의 m제곱 곱하기 3의 m제곱, 그리고 3 곱하기 뒤에 거는 3의 마이너스 m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얘랑 얘는 곱하면 1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4의 m제곱의 값은 양변을 3으로 나눠주면 구할 수 있겠네. 그래서 4의 m제곱은 최종적으로 3분의 5다. 이렇게 구해서 4번에 답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네. 이 문제는 수상에서 배웠던 내분점 그리고 단순하게 로그의 계산만 할 수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였어. 다음 10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 시각 t가 0일 때 동시에 원점을 출발하여 라고 했네.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두 점 PQ가 있는데 속도가 각각 나와 있어. 얘가 P의 속도, 얘가 Q의 속도겠지. 그리고 두 점 P와 Q 사이의 거리를 FT라고 했는데, 이 FT가 그러니까 두 점 사이의 거리가 0에서부터 구간 A에서는 증가, A에서 B 사이에서는 또 감소, 그리고 여기에선 또다시 증가한다 라고 나와 있네. 이때 A에서 B까지 점 Q가 움직인 거리를 물어봤어. 그러니까 우리는 A값과 B값을 구한 다음에 요 식을 절대값 씌워서 정적분을 해주면 된다. A에서 B까지 정적분이겠지? 그럼 일단 A에서 B를 먼저 구해야 하는데, 우리가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려고 한다면은 일단 두 점의 위치를 알아야 돼. 그래서 P의 위치에서 Q의 위치를 빼면 되겠지. 그리고 절대값을 씌워주면 되는 거야. 이것과 비슷한 문제는 우리 저번 9월 시험 11번 문제에 있었지. 자, 어쨌거나 얘의 위치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자. 얘를 적분하면 적분한 식을 x1t라고 할게. 그러면 얘가 3분의 1t의 세제곱 마이너스 3t의 제곱 플러스 5t다 이렇게 나오고, 원래 적분상수 c가 생겨야 하는데 이 문제에서 처음에 t가 0일 때 원점을 출발한다고 했어. 이 두 점 모두. 그렇다면 적분상수 c의 값은 0이야. 마찬가지로 x2의 t, 얘의 위치를 구해보면은 t의 제곱 마이너스 7t다 이렇게 정리해 줄 수 있고, 마찬가지로 c의 값은 0이다 이렇게 구해 놓을 수 있겠지. 그럼 이제 우리가 ft를 구하기 위해서 얘에서 얘를 빼보자. 뭐 반대로 빼도 상관은 없어. 어차피 절대값을 씌울 거니까. 그래서 ft를 요 밑에다 정리해보면 3분의 1t의 세제곱, 그리고 얘가 넘어가서 마이너스 3t의 제곱이랑 계산이 되니까 마이너스 4t의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7t 넘어가서 5t랑 계산되면 플러스 12t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지. 그럼 우리가 얘를 3분의 1t로 한번 묶어보도록 할게. 3분의 1t로 묶어주면 얘가 t의 제곱 마이너스 12t 플러스 36이다 이렇게 나오겠네. ft에서 여기 바깥에 절대값을 씌워줘야 되겠지. 근데 이 괄호 안쪽을 보니까 얘가 완전 제곱식이야. 그러니까 얘는 3분의 1t에다가 절대값 있고 그 다음에 t-6의 전체의 제곱이다 이렇게 정리가 돼. 그럼 우리가 이 그래프를 보고 이 그래프가 어디에서 증가하고 어디에서 감소하는지만 따져본다면 A값과 B값을 구할 수 있겠네. 이 그래프는 일단 0에서 한번 통과하고 6에서 T축과 접하는 3차 함수의 그래프야. 그리고 최고차항이 양수지?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런 형태로 그려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 그러면 여기가 0, 그리고 여기가 6 이렇게 되고 절대값이 씌워져 있으니까 요
t축 아랫부분이 위쪽으로 올라가면 되는데 얘는 뭐 이 문제에서 딱히 의미는 없겠네. 어쨌거나 요 아랫부분은 지워주고 이 아랫부분을 위로 올려버리도록 하자. 근데 t는 어차피 0 이상인 부분에서만 의미가 있는 거니까 우리가 관찰할 부분은 요런 곡선이야. 그러면 얘가 지금 이 극대점까지는 증가를 하고 있는데 이 점의 좌표가 3차 함수의 비율 관계를 쓰면 1대 2 여기에 변곡점이 있을 테니까 1대 1대 1 요런 비율 관계를 만족하겠지. 그러니까 이 점의 좌표가 2고 이 자리가 4구나. 그러면 이 함수는 0에서부터 2까지 증가, 2에서부터 6까지는 감소, 6에서부터 계속 다시 증가야. 그러니까 다시 위로 가보면 0에서부터 2까지 증가니까 a의 값이 2고 2에서부터 6까지 감소, 그 다음에 6부터는 다시 증가한다. 그럼 우리는 문제에 주어졌던 얘를 절대값 씌워서 구간 2에서부터 6까지 정적분만 해주면 끝나겠네. 여기 밑에다가 v2에 t의 식을 써보면 얘가 일단 2t-7이었는데 얘가 움직인 거리를 구하는 거니까 인테그랄 2에서부터 6까지 절대값에 2t-7 요거의 정적분의 값을 구할 건데 이 문제는 정적분의 계산으로 가기보다는 그래프를 그려서 넓이로 가는 게 훨씬 편해. 이 1차 함수의 그래프는 절대값이 씌워져 있기 때문에 2분의 7,0이 꼭지점이야. 여기를 꼭지점으로 갖고 그 다음에 기울기가 2와 마이너스 2인 이러한 V자 형태의 그래프로 그려지고 2분의 7이 3.5니까 2보다는 좀 더 크니까 2가 여기에 왼쪽에 존재할 것이고 6은 이쯤에 존재하겠지. 결국 우리는 여기에 있는 직각삼각형 두 개의 넓이를 구해주면 끝나는 거야. 근데 얘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이 밑변의 길이와 높이의 길이는 2배가 되는 관계야. 마찬가지로 얘의 기울기는 2니까 이 밑변과 높이의 비율이 1대 2가 되겠지. 우린 이 밑변의 길이를 2분의 7에서 2를 뺀 2분의 3으로 구해낼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 길이는 2배인 3이다 이렇게 잡아낼 수 있고 마찬가지로 이 오른쪽 삼각형의 밑변의 길이는 6에서 2분의 7을 뺀 2분의 5다 이렇게 잡을 수 있고 그렇다면 이 높이의 길이는 2분의 5의 2배인 5구나 이렇게 잡을 수 있겠지. 그럼 우리는 이 직각삼각형 두 개의 넓이만 계산하면 끝나는 거니까 2분의 3 곱하기 높이 3 곱하기 2분의 1 플러스 이쪽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5 곱하기 5 곱하기 2분의 1이다. 그러면 얘가 4분의 9 그리고 얘가 4분의 25 이 두 개를 더해주면 4분의 34고 둘 다 2로 약분해주면 2분의 17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네. 여기 위에 2번의 답이 있네. 자, 일단 이 문제는 P와 Q의 속도를 이용해서 위치의 식을 잡아준 뒤에 이 위치의 식의 차의 절대값이 거리다 라는 걸 이용해서 ft의 증가와 감소 상태를 확인해서 a값과 b값을 잡아주고 얘의 그래프를 그려서 넓이만 구해주면 끝나는 문제였어. 다음 11번 공차가 0이 아닌 등차 수열 AN에 대하여 그랬네. 얘가 등차 수열인데 공차가 0이 아니래. 만약에 공차가 0이라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일단 첫째 항이 A라고 해본다면 공차가 0이면 둘째 항도 A고 셋째 항도 A야. 결국 모든 항이 전부 다 첫째 항과 같아지는 수열이겠지.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야 지금. 자, 이제 문제의 첫 번째 조건을 살펴보자. 여섯 번째 항의 절대값을 씌운 것과 여덟 번째 항이 서로 똑같대. 우리는 얘를 보고 몇 가지 정보를 좀 찾아낼 수가 있어. 일단 공차가 0이 아니기 때문에 이 수열은 증가를 하거나 감소를 하거나 둘 중에 하나겠지.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n에 대한 1차식이니까 이런 1차 함수 위에 점들이 찍히는 형태로 그래프가 나타날 거야. 근데 얘하고 얘를 가만히 놓고 보았더니 둘 중에 하나는 음수고 둘 중에 하나는 양수일 수밖에 없잖아. 둘이 그냥 똑같을 수는 없으니까. 둘이 그냥 똑같다면 공차가 0이겠지. 근데 여기에서 이 A6가 음수일 수밖에 없는 거야. 얘가 음수. 그리고 A8이 양수가 되어야 이 식이 말이 되겠지. 절대값 씌운 거의 결과는 0 혹은 양수니까. 아, 그러면 얘는 여덟 번째 항이 여섯 번째 항보다 크기 때문에
이렇게 증가하는 상태의 수열이겠구나. 그러면 얘는 아니겠네. 지워버리고, 그럼 이걸 통해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거 D는 양수구나. 그리고 여섯 번째 항이 음수니까 그 전에 것들도 다 음수겠지. 첫째 항은 음수구나. 이렇게 파악할 수가 있는 것이고, 자, 이쪽에 0이 되는 선을 한번 그려보자면은 이 자리에 여섯 번째 항이 있고 이 자리에 여덟 번째 항이 있는 거야. 그리고 이 길이와 이 길이가 똑같다는 의미지. 그렇다면 얘들 사이에 한가운데 여기에 일곱 번째 항이 있을 텐데 이 일곱 번째 항이 0일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가 마이너스 2야. 얘가 2야. 그렇다면 등차 중앙을 이용해 본다면 얘와 얘의 한가운데 값은 0이다. 뭐 이렇게도 생각을 할 수 있겠고, 어쨌거나 일곱 번째 항은 0이다. 우리가 등차 수열에서 일곱 번째 항은 a 플러스 6d로 나타낼 수가 있고 얘가 0이라는 의미를 갖는 거지. 자, 일단 이 첫 번째 조건을 통해서 이 정도의 정보를 얻어냈어. 자, 이제 두 번째 조건을 보도록 하자. 이 두 번째 조건을 보아하니 부분분수의 합이라는 거 바로 눈치챌 수 있겠지. 밑에다가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얘는 k는 1부터 5까지 얘에서 얘를 뺀 것 분의 1. 그러니까 a의 k 플러스 1 마이너스 a의 k 분의 1 곱하기 얘분의 1 빼기 얘분의 1이다. 그래서 a의 k분의 1 마이너스 a의 k 플러스 1분의 1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줄 수가 있는데 얘가 뭘까? 얘가 등차 수열에서 다음 항에서 그 전항을 빼준 거야. 그렇다면 얘의 의미는 공차가 되겠지. 그러니까 얘는 공차인 d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 d분의 1 앞으로 좀 빼서 정리할게. 그러면 얘는 d분의 1에다가 여기에다가 이제 1부터 5까지 넣어주면 되는데 1을 넣어주면은 a1분의 1 마이너스 a2분의 1 이렇게 되고 플러스 2 넣어주면 a2분의 1 빼기 a의 3분의 1 이렇게 되네. 그러면 얘랑 얘랑 없어졌어? 그럼 마지막 거 5 집어넣어주면 플러스 a의 5분의 1 마이너스 a의 6분의 1 이렇게 정리돼서 가운데 애들 다 사라지고 결국 a 1분의 1과 마이너스 a의 6분의 1까지 살아남겠네. 근데 우리가 a1은 첫 번째 항이니까 그냥 a라고 나타낼 수 있고 여기에서 a6은 a 플러스 5d라고 나타낼 수 있겠지.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d분의 1에다가 a분의 1 마이너스 a 플러스 5d분의 1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데 얘가 문제에서 아까 96분의 5라고 했어. 결국 여기에서 a와 b에 대한 방정식이 생겼는데 지금 문자가 두 개잖아. 근데 여기서 아까 구해놨던 식 여기에서 우리가 a는 마이너스 6d라고 정리를 해줄 수가 있고 a 자리에 마이너스 6d를 대입한다면 여기에서 d에 대한 방정식으로 정리할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얘가 d분의 1에다가 마이너스 6d 분의 1 마이너스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6d 넣어주면 분모가 마이너스 d가 되겠고 이렇게 정리되는데 얘와 얘와 분수의 차기 때문에 여기에 6 곱하고 여기에 6 곱해서 정리해보자. 그러면 d분의 1에다가 마이너스 6d 분의 1에서 6 빼주니까 마이너스 5 얘가 96분의 5다. 여기에서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로 정리해준다면 지금 분자가 5로 똑같네. 그렇다면 분모가 96이면 되겠지. 즉 6d의 제곱이 96이다. 그렇다면 d의 제곱의 값은 16이고 d의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4인데 아까 공차인 d는 양수라고 했으니까 d의 값은 4구나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 그럼 여기에서 뭐 a 값도 구할 수 있겠지. a는 아까 마이너스 6d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24다. 그러면 아까 위에서 얘기했던 모든 조건들이 다 맞아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어. 마지막에 문제에서 물어본 게 1항부터 15항까지의 총합이야. 근데 얘는 15 곱하기 8번째 항이다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어. 왜냐면 등차 수열의 합이라고 하는 것은 평균의 항수를 곱한 거야. 지금 1항부터 15항까지 총 15개가 있지. 그리고 1항부터 15항까지에서 한가운데 항은 8번째 항이야. 이 한가운데 항이 뭐가 되는 거야? 이 수열 전체의 평균이 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서 굳이 등차 수열의 합의 공식을 이용할 필요가 없이 15 곱하기 8번째 항이다. 요걸 통해서 계산하면 되는데 아까 우리가
A7이 0이라고 했잖아. 근데 공차가 4야. 그럼 여덟 번째 항은 0에서 4를 더한 4가 되겠지. 그래서 얘는 15 곱하기 4 해서 60이다. 이렇게 바로 끝내버릴 수가 있어. 물론 첫째 항과 공차와 n의 값을 알기 때문에 등차 수열의 합의 공식을 이용해도 괜찮아. 어쨌거나 이 문제의 답은 60이구나. 이렇게 잡아낼 수가 있겠네. 다음 12번 문제. fx가 9분의 1의 x, x-6, x-9 그래프 그리기 참 좋게 나와 있지. 그리고 실수 t에 대해서 t보다 왼쪽에서는 이 위에 있는 3차 함수를 그대로 그려주라는 거고, 이 밑에 있는 거에 의미를 좀 잘 파악을 해야 되는데, t와 같거나 오른쪽에서는 얘가 1차 함수지. 근데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1차 함수고 t, ft를 지난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야. 밑에 살짝 써보면 1차 함수니까 직선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네. 그러면 얘의 그래프를 그려보자. 0하고 6하고 9에서 일단 x 절편을 갖는 애니까, 그리고 최고차항이 양수니까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겠지. 여기가 0이고 여기가 6이고 여기가 9다. t가 어딘지는 모르는데 뭐 일단 t를 이쯤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 그러면 이 만나는 점이 t, ft가 될 것이고, 이 점에서부터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은 여기서 오른쪽으로 그려주면 되는 거야. 여기서 살짝 이렇게 한번 그려볼까? 그러면 이 gx라는 애의 그래프는 이쪽에 있는 곡선과 여기에 있는 직선, 그리고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건 얘와 x축으로 둘러싸인 영역의 넓이인데 이거의 최대값이야. 어쨌거나 일단 이 부분의 넓이가 문제에서 원하는 것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이제부터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언제 이 영역의 넓이가 최대가 되느냐야. 자, 일단 이렇게 한번 그려봤어. 넓이가 최대가 되려면 극대이면 괜찮을까? 자, 여기를 극대점이라고 하고 t가 여기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 그리고 나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을 그어 본다면 이런 식으로 나오겠지. 그러면은 gx는 이렇게 생겼고 이 부분의 넓이겠네. 분명히 아까 처음에 그렸던 이 파란색보다 녹색으로 그렸을 때의 넓이가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어. 근데 과연 여기에서 바로 답이 나올까? 한번 더 오른쪽으로 가볼게. 이번에는 이 정도로 와보자. 여기가 t일 때는 여기에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을 그려봤더니 아까보다 어때? 조금 더 넓이가 넓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네. 분명히 녹색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보다 주황색일 때가 좀 더 넓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지. 그러면 얘가 오른쪽으로 가면 과연 더 넓어지는 것인가? 오른쪽으로 조금 더 보내볼게. 자, 이번엔 t가 이 정도 왔다 쳐보자. 이렇게 왔을 때 얘가 그림이 이런 식으로 그려질 텐데 이때의 넓이는 여기에서부터 이 부분까지. 그러면 아까 주황색일 때보다 오히려 넓이가 작아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네. 그렇다면 이 주황색일 때는 기준이 뭘까? 그냥 무작위로 나오진 않을 거 아니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이 주황색이 이 직선의 접선이었다면 어떨까? 얘가 접선이라면 여기를 좀 더 확대해서 보자면 이렇게 가는 곡선에서 지금 요만큼의 공간, 이 부분에 직선과 곡선 사이에 공간이 생겨버리는데 주황색일 때는 이 공간을 다 메워버리지. 근데 마지막으로 그렸던 빨간색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의 공간이 남아버리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얘가 넓이가 최대가 될 때의 이 직선은 뭐다? 결국 이 곡선이 얘와 접할 때구나 라는 거를 파악할 수가 있겠네. 그렇다면 얘의 기울기가 지금 마이너스 1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얘의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될 때에 t 값을 잡아주면 되겠지. 자, 이제 밑에다가 식을 작성해 볼게. 일단 얘를 전개해가지고 먼저 정리하면 얘는 9분의 1 괄호 열고 x의 세제곱 마이너스 15x의 제곱 플러스 54x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고, 얘를 미분해서 이쪽으로 밑으로 정리할게. f'x는 차라리 미분해서 t까지 대입을 해버리자. f't는 9분의 1에 3t의 제곱 마이너스 30t 그리고 플러스 54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데 얘가 마이너스 1이 되는 t의 값을 잡아주면 되는 거야. 그럼 여기에서 양변에 9를 곱해주면 얘는 3t의 제곱 마이너스 30t
그리고 플러스 54가 마이너스 9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 9를 넘겨버리면 3t의 제곱 마이너스 30t 플러스 63은 0이다 이렇게 정리되니까 양변 3으로 나누면 t의 제곱 마이너스 10t 플러스 21은 0이고 얘가 이쁘게 인수분해 되니까 t-3에 t-7은 0이고 t의 값은 3 또는 t의 값은 7인데 아까 t의 범위가 0에서 6 사이라고 했으니까 7은 안 되겠지. t가 3일 때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네. 자, 그럼 여기 밑에다가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볼게. fx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고 여기가 0, 6, 9 그리고 여기 3에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되는 접선이 그려지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려지고 그럼 이 점의 좌표를 우리가 3, 얘 원래 식에다가 여기다가 대입을 해보면 x자리에 3 넣으면 되겠지? 그러면 9분의 1에 3에 마이너스 3에 마이너스 6이다 이렇게 계산해주면 얘 이렇게 약분되고 플러스 되니까 얘가 6이네. 그러니까 얘가 3,6이고 이만큼의 길이가 6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야. 근데 이 직선의 기울기가 지금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러니까 이 삼각형이 그림이 조금 안 맞긴 하지만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된다는 소리고 이 길이가 6이야. 그러니까 이 부분의 넓이는 우리가 6 곱하기 6 곱하기 2분의 1 해서 18로 바로 구해버릴 수가 있는 것이고 자, 이 왼쪽 부분 이 부분의 넓이는 우리가 정적분을 통해서 계산을 해줘야 되겠지. 얘는 인테그랄 0에서부터 3까지 아까 이 식이 얘가 9분의 1 앞으로 써주고 x의 세제곱 마이너스 15x의 제곱 플러스 54x다 이렇게 나와 있었지. 요거에 이제 dx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서 플러스 18까지 이렇게 해서 이제 계산만 해주면 끝나는 거야. 그러면 얘는 9분의 1에 여기에서 4분의 1x의 4제곱 마이너스 5x의 세제곱 플러스 27x의 제곱 그리고 여기에 0에서부터 3까지 그리고 플러스 18 이렇게 해서 이 자리에 이제 3만 넣어서 계산하면 끝나겠네. 9분의 1에다가 4분의 3의 4제곱 81 마이너스 여기에다가 27에 5 곱하니까 125 플러스 3의 세제곱에 3의 제곱을 또 곱하니까 3의 5제곱 243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이고 243에서 125 빼주면 108 그러면 얘는 9분의 1에 4분의 81 플러스 108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9하고 81 약분해버리면 여기 9고 역시 108도 약분해버리면 여기 12 이렇게 되겠네. 그럼 얘는 4분의 9 플러스 12인데 얘가 4분의 48 그리고 여기에 18씩 계속 더해줘야 되겠지. 여기에 또 18 더하면은 4분의 72 얘까지 이제 더해서 계산해주면 4분의 요거 두 개 계산하면은 120 거기에다 9까지 더하니까 129구나 요렇게 이제 최종적으로 정리할 수가 있겠네.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여기 3번에 있네. 일단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거 이 아래에 있는 1차식의 의미를 파악한다. 그리고 그래프를 그려주고 언제 과연 넓이가 최대가 되는지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이게 당연히 그냥 바로는 안 돼. 그래서 여러 번 그래프를 그려가면서 어느 순간에 최대가 되는 것인가 이걸 파악하고 나머지는 계산을 하면 되겠지. 그 다음에 13번 문제 AB의 길이가 3이라고 나와 있고 BC의 길이가 루트 13이라고 나와 있네. 그리고 얘와 얘를 곱한 게 9라고 나와 있고 요 자리가 3분의 파이 60도라고 주어져 있지. 일단 문제에 나온 조건들을 그림상에 전부 표시를 할게. 이 길이는 일단 3이다. BC의 길이는 루트 13이다. 그리고 AD의 길이를 뭐 일단 A라고 놓자. DC의 길이를 B라고 일단 둘게. 그러면 AB는 결국 9다. 이렇게 일단 정리를 해둘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얘는 그림상에 이미 나와 있지. 요런 사각형이 있는데 요런 사각형에서 이 아래쪽 삼각형의 넓이를 S1이라고 했네. 자, 얘를 S1이라고 하고 이 위쪽을 S2라고 하자. 그리고 이 삼각형 ACD 요 삼각형의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R이라고 하자 그랬으니까 우리는 요 삼각형에서 사인 법칙을 한번 써먹어야겠구나 라는 생각 정도 할 수 있겠지. 그리고 S2와 S1의 넓이 관계가 나와 있고 마지막에 물어보는 건 사인의 각 ADC니까 이 부분의 각이네. 얘를 편의상 세타라고 둘게. 자,
이 자리를 세타라고 한다면 우리는 결국 사인 세타분의 이 외접원의 반지름을 구해야 하니까 결국 각각 구해서 이 식의 대입만 해서 정리하면 되겠네. 일단 이 그림으로 가까이 가보자. 우리가 이 삼각형에서 사인 법칙을 써먹기 위해서는 이 사인의 값, 그 다음에 요 마주보고 있는 선분 AC의 길이를 알아야 하는데 이 AC의 길이를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봤더니 요 삼각형에서 각이 하나 주어져 있고 변이 두 개가 주어져 있네. 그러면 얘는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선분 AC를 구할 수 있겠지. 선분 AC를 일단 T라고 둔다면 루트 13의 제곱은 13은 예제곱 더하기 예제곱, 그러니까 9 더하기 t의 제곱 마이너스 2배의 3 곱하기 t 2 곱하기 3 곱하기 t, 그리고 코사인 3분의 파이니까 2분의 1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 여기에서 t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나왔으니까 이 식을 좀 정리해보면 t의 제곱 마이너스 3t 그리고 얘를 넘겨주면 마이너스 4는 0이다 이렇게 정리되고, 여기에서 t-4 그리고 t 플러스 1은 0이다 이렇게 정리되니까 t의 값은 4 또는 t의 값은 마이너스 1 이렇게 정리됐네. t가 음수일 수는 없으니까 여기에서 이 선분 AC의 길이는 결국 4구나 이렇게 잡아줄 수가 있고, 이 길이를 구했더니 우리는 한 각과 양쪽에 있는 변의 길이를 알기 때문에 이 S1의 넓이를 구해버릴 수가 있겠네. 자, 그럼 여기에서 S1은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4 곱하기 사인 3분의 파이가 되겠지. 3 곱하기 4 곱하기 사인 3분의 파이 2분의 루트 3. 2, 2, 4 약분해주면 S1의 넓이가 3루트 3이다 이렇게 나올 수 있겠네. 근데 아까 S2와 S1의 관계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S1 자리에 3루트 3을 대입하면 S2도 구할 수 있겠지. 그래서 S2는 6분의 5 곱하기 3루트 3으로 구해버릴 수가 있고, 얘랑 얘 약분해주면 여기 2가 되니까 결국 S2가 2분의 5루트 3이다 이렇게 구해줄 수 있겠네. 근데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사인 세타야. 근데 이미 얘와 얘의 곱이 9라는 걸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2분의 1 AB의 사인 세타가 2분의 5루트 3이라는 걸 이용하는 거야. 양변에 2 곱해주고 AB가 9기 때문에 9 사인 세타는 5루트 3이다. 그럼 사인 세타는 9분의 5루트 3이다 이렇게 구해줄 수가 있고, 우리가 이제 사인 세타의 값을 알았으니까 마지막으로 반지름의 길이 R, 사인 세타분의 4는 2R이다. 사인 법칙을 이용한다면 반지름의 값도 구할 수 있겠지. 그래서 사인 세타는 9분의 5루트 3이고 그 다음에 얘는 4, 1분의 4라고 쓸게. 얘가 2R이다. 안쪽 것끼리 곱하면 5루트 3, 바깥쪽 것 끼리 곱하면 36인데 얘가 2R이야. 양변 2로 나눠준다면 아래 값은 5루트 3분의 18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고, 자 마지막에 구할 거 사인 세타분의 R, 그래서 9분의 5루트 3분의 5루트 3분의 18이다 이렇게 계산하고 이렇게 계산해주면 분모는 5랑 5 곱해서 25 곱하기 루트 3 곱해서 3분의 바깥쪽 것끼리 곱하면 18 곱하기 9, 3하고 18 약분하면 여기가 6 되고 더 이상 약분되는 거 없으니까 25분의 69 54다 이렇게 해서 값을 구해낼 수 있겠네. 25분의 54 1번의 답이 있네. 얘처럼 사인 코사인 법칙 쓰는 문제는 항상 나오고 있지. 이번에는 다른 때보다 조건을 좀 더 많이 줬어. 조건이 많다는 것은 사실 오히려 좀 더 쉬운 거야. 조건이 없을 때가 오히려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조건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나와 있는 조건들을 그림상에 다 써주고, 그림상에 쓴 상태에서 내가 알고 있는 개념 중에서 어떤 것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인가를 통해서 구할 수 있는 걸 차례대로 다 구해 나가 보면 누구나 다 풀 수 있는 문제야. 그 다음 14번 문제. 두 자연수 A와 B에 대하여, 자연수야, 함수 fx는 2를 기준으로 왼쪽과 2일 때는 요런 3차 함수가 그려지고, 그 다음에 2보다 오른쪽에서는 요러한 2차 함수가 그려지는데, 이 2차 함수는 아래로 볼록이겠지. 왜? 최고차항의 개수가 A인데 A가 자연수고 자연수면 양수잖아. 이런 fx가 있고, 그 다음에 실수 t에 대해서
이 함수 fx의 그래프와 y는 t, 상수함수지? x축과 평행한 함수가 만나는 점의 개수를 gt라고 하자. 그리고 이 t가 k일 때의 함수값, 정확히 k일 때의 교점을 얘기하는 거겠지. 요런 상수함수일 때 교점. 그리고 k의 좌극한일 때의 교점. 얘는 k보다 살짝 아래에 있을 때의 교점이고 k의 좌극한. 그리고 k의 우극한일 때의 교점. 얘보다 살짝 위에 있을 때. 요럴 때의 교점의 합이 총 9가 돼야 된대. 얘를 만족시키는 k의 개수가 오직 한 개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 a, b에 대해서 a 플러스 b의 최대값을 물어봤네. 문제가 좀 복잡하지. 이럴 때는 우리가 그릴 수 있는 애부터 접근을 해가는 게 좋아. 일단 얘는 미지수가 2개나 껴있기 때문에 바로 그리기가 힘드니까 이 3차 함수 먼저 접근을 해볼게. 그럼 이 3차 함수 얘 자체를 내가 hx라고 일단 둘게. 얘의 그래프를 확인하기 위해서 먼저 미분해보자. 그럼 h'x는 6x의 제곱 마이너스 6 이렇게 되는데 깔끔하게 6으로 묶으면 x 플러스 1에 x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니까 이 3차 함수의 개형이 이런 식으로 극대값과 극소값을 갖고 요 자리가 마이너스 1, 극대값 그리고 요 자리가 1, 극소값이다 이렇게 할 수 있고, 자, 이 극대값과 극소값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h의 마이너스 1 값을 계산해 보자. 여기다가 마이너스 1 넣어주면 마이너스 2 플러스 6 플러스 1이니까 얘가 일단 5라는 거 구할 수 있네.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 1,5구나. 그 다음에 h1이 여기에다가 1 넣어주면 2 마이너스 6 플러스 1이구나. 얘가 마이너스 3이구나. 이렇게 파악을 할 수가 있다는 거야. 그리고 얘가 2에서 경계를 가지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2도 한번 대입을 해보자. 그러면 h의 2는 16 마이너스 12 플러스 1 해가지고 얘가 역시 5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네. 그러니까 이 극대값에서의 접선과 이 2에서의 함수값이 똑같다는 거야. 그리고 얘는 2까지만 필요하니까 이 부분은 지워버리도록 하자. 그리고 이 점의 좌표가 2,5라는 걸 알 수가 있네. 이게 또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2야. 그리고 2대 1의 비율, 3차 함수의 비율 관계를 또 따르는 걸 볼 수 있지. 자, 이 3차 함수를 그렸으니까 이제 이 2차 함수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자. 얘는 일단 x가 2일 때 9야. 그러니까 얘가 지금 2,5인데 얘보다 이 위쪽에서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소리지. 자, 요렇게 같은 점이 있을 때 y축과 평행한 이 점선을 그렸을 때 얘는 2,9에서 뽕 뚫려 있고 얘가 이런 식으로 아래로 볼록으로 그려지는 2차 함수겠구나 라는 거를 추정할 수 있겠지. 그리고 얘는 b를 넣었을 때도 9가 나오기 때문에 얘와 같은 높이에 있을 때 요 점 자체가 b,9구나. 이쪽은 이제 2,9구나. 요렇게 좀 대략적으로 모양을 확인할 수가 있겠지. 근데 이 b가 2와 같은 경우, 왜냐면 자연수기 때문에, 그리고 b가 1인 경우도 생각을 해봐야 돼. 만약에 b가 2인 경우에는 그래프가 이제 이런 식으로 생겼겠지. 여기가 꼭지점이면서 2보다 오른쪽에서만 그려질 테니까 이런 상태로 그래프가 그려질 거야. 자, 이때 한번 우리가 확인을 해보자면은, 자, K를 만약에 한번 요쯤으로 한번 잡아볼게. 여기가 K라고 한다면은 얘보다 살짝 위쪽에서 K의 우극한, 얘보다 살짝 아래쪽에서 K의 좌극한이 생기는데, 이때 교점의 개수를 세보면 이쪽에서 하나, 둘, 그리고 위쪽에서는 교점이 없지. 그리고 아래쪽에서 교점이 3개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 이렇게 되면 이 교점들의 합이 총 9개가 되어야 한다는 문제의 조건을 만족시킬 수가 없겠네. 만약에 b가 1이라고 한다면 요쯤에 이제 1이 있겠지. 그럼 그래프가 결국 그려지는 모양은 얘하고 비슷해. 이렇게 될 때도 역시 9개가 되는 상황은 만들어지지 않겠지. 자, 선을 이쪽으로 이렇게 K가 이쯤에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 그러면 K의 우극한, K의 좌극한, 여기서 점이 총 9개가 나오긴 하지만은 요 구간 안에서는 K가 실수값이 하나가 아니고 무수히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요런 상황은 답이 될 수 없는 거야. 이 위쪽에선 어떻게 그어봐도 9개가 나오지 않을 테니까. 자, 그래서 B가 1인 경우와 B가 2인 경우는
답이 나올 수가 없겠구나. 일단 B는 1과 2는 아니다. 이렇게 적어둘게. 그럼 B가 최소 이제 3 이상이라는 얘긴데, 그렇다면 아까 처음에 그렸던 것처럼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생겼겠지.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K가 어디쯤에 있다고 가정을 하고 역시 한번 선을 그어보면, 빨간 선이 있으니까 이 빨간 선을 기준으로 얘가 K야. 그럼 얘보다 살짝 위쪽에서는 교점이 없고 빨간 선일 때는 2개, 요 아래쪽일 때는 3개네. 합쳐봤자 총 5개이기 때문에 문제의 조건 9개를 만족시킬 수가 없겠지. 그럼 요런 그림은 아닐 거라는 거야. 그럼 이번에 그림을 좀 수정을 해볼까? 얘가 이 2차 함수가 이 빨간 선에 접하는 부분까지 내려온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는 거야. 요렇게 됐을 때, 자, 역시 빨간 선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자. 왜 자꾸 이 빨간 선을 기준으로 보려고 하냐면은, 어차피 수능 문제에서 답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특수한 상황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아. 대표적으로 접하는 순간. 그래서 이 접하는 선을 기준으로 우리가 한번 따져보는 거야. 자, 얘가 K라고 했을 때 얘보다 살짝 위쪽에서의 교점, 여기서 2개가 나오고 여기서는 지금 3개가 나오지. 얘보다 살짝 아래쪽에서는 하나, 둘, 3개가 나오네. 합쳐봤자 지금 총 8개야. 얘보다 위쪽, 아래쪽에서도 마찬가지로 별 의미가 없겠지. 그러면 그 다음 특수한 상황이 언제가 있을까? 여기에서 이 3차 함수의 극소값과 이 2차 함수의 꼭지점이 y좌표가 똑같은 경우를 한번 가정을 해보자. 이쪽이 꼭지점인 경우. 자, 그러면 지금 이때 K일 때 교점이 하나, 둘, 셋, 4개가 있어. 이때 4개야. 얘보다 살짝 위쪽에서 봤더니 하나, 2개가 있네. 얘보다 살짝 아래쪽에서 봤더니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네. 그랬더니 여기에서 11개니까 이 상황은 답이 안 나와. 여기선 11개가 나온 거야 지금. 그러면 이번에 요 선을 기준으로 한번 세볼까? 자, 일단 이 주황색이 K야. 이 K일 때 교점 하나, 둘, 3개지 현재. 이쪽에서 3개가 있고, 그 다음에 얘보다 살짝 위쪽에서 K의 우극한일 때를 보면 하나, 둘, 셋, 넷, 5개가 나오네. 위에 거에서는 5개가 나오는구나. 근데 얘보다 살짝 아래쪽일 때는 1개가 나오네. 얘들을 다 더했더니 여기에서 3개. 좌극한이니까 요 아래쪽에서 1개. 그리고 우극한이니까 이 위쪽에서 5개. 그래서 요 특수한 상황, 요 때는 이 2개가 동시에 접하는 상황은 1개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이 문제의 조건을 만족하는 상황이 된 거야. 자, 그럼 우리가 이 그래프를 통해서 이 2차 함수의 식을 잡아볼 수가 있겠네. 이 그래프는 꼭지점의 좌표가, x좌표는 일단 2와 b의 한가운데인 2분의 b 플러스 2, 얘가 2차 함수니까 대칭성이 있기 때문이야. 그리고 y좌표는 이 극소값과 똑같은 마이너스 3이겠지. 그러면 우리는 얘를 이 2차 함수의 식에 대입해서 정리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a와 b의 관계식을 잡아낼 수 있겠지. 여기에서 a값과 b값 자체가 딱 떨어지지는 않아. 왜? 미지수가 2개니까. 거기에다 문제에서 구하라는 것도 뭐야? a 플러스 b의 최대값이야. 그 말은 a값과 b값이 여러 가지로 나올 수 있다는 소리지. 어쨌거나 얘를 대입해보면 a 괄호 열고 2분의 b 플러스 2 그리고 마이너스 2니까 통분하면 여기 마이너스 4 곱하기 2분의 b 플러스 2 여기 마이너스 b니까 통분하면 마이너스 2b 그리고 플러스 9 얘가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3이 된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2분의 요 괄호 안쪽 분자가 b 마이너스 2가 되고 그 다음에 2분의 2개 계산하면은 2 마이너스 b가 되겠네. 그리고 9 넘겨버리자. 얘가 마이너스 12이다. 이렇게 나왔어. 자, 이제 얘를 밑으로 좀 빼서 정리하면 얘하고 얘가 지금 사실 똑같은 애인데 부호만 서로 반대일 뿐이거든.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마이너스를 빼버리자 앞으로. 그럼 마이너스 a하고 2분의 b 마이너스 2 요거에 이제 제곱이 되는 거야. 얘가 마이너스 12이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로 바꿔주고 양변에 4 곱해주면 a에다가 b-2의 전체의 제곱은 48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자, a와 b의 관계식이 정리가 됐는데 여기에서 a와 b는 자연수라고 했어. 그러니까 이 a는 48의 약수고 b-2의 전체의 제곱도 48의 약수인 거야.
그러면 a가 48이고 b-1의 전체의 제곱이 1이 되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얘가 24고 그 다음 애가 2인 경우, 그 다음 또 16이고 3인 경우,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의 경우가 나올 수가 있겠는데, 자, 얘를 잘 보면 첫 번째 케이스에서 답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걸 알 수가 있어. 왜? 두 번째 케이스로 가게 되면 어떠니? a의 값이 확 줄어들지. 근데 그에 비해서 얘는 제곱이 있기 때문에 b의 값이 그만큼 a가 줄어드는 만큼 커지지를 못하고 있어. 우리가 원하는 건 a 플러스 b의 최대값이니까 a가 확 큰 쪽이 유리해 버리는 거야. 그래서 결국 a의 값이 48이고 이 자리가 1일 때니까 b의 값은 1 또는 3일 때인데, 아까 b의 값은 1이나 2는 안 된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b의 값이 3일 때, 이때 이제 최대가 나올 것이고, 그렇다면 a 플러스 b의 값은 51이구나, 요렇게 이제 구해줄 수가 있겠네. 자, 이 문제는 결국에 그래프를 잘 그리고 그래프를 통해서 식을 잡아내고, 식을 잡아낸 다음에 뭐 계산만 하면 되겠지. 그리고 요런 y는 t, 교점의 개수를 gt라고 한다. 요런 문제들은 기존에도 굉장히 많이 나왔던 유형이기 때문에 뭐 앞으로도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겠지. 이런 문제들을 연습을 해야 그래도 상위권으로 들어갈 수가 있을 거야. 그 다음 객관식 마지막 문제 15번. 첫째 항이 자연수인 수열 an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이러한 관계를 만족시킨대. an이 홀수인 경우와 an이 짝수인 경우에 따라서 2의 거듭제곱의 형태로 가느냐 절반으로 가느냐야. 근데 이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을 보니까 A6과 A7이 주어지고 결국 구하라는 게 A1의 값의 합이야. 그러니까 A1을 구하라는 거지, 한마디로. 여러 개가 나올 텐데 얘들을 구하라는 것이고, 그럼 얘들은 거꾸로 A7부터 A6까지 추정을 해 나가줘야겠네. 근데 이 문제의 조건을 다시 한번 보면, 자, 다음 항은 그 전항에서 2의 거듭제곱이 되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첫째 항이 자연수라면, 자, 얘가 자연수라고 해볼게. 그럼 얘가 홀수면 둘째 항은 2의 거듭제곱으로 다시 자연수가 돼. 그리고 얘가 짝수라면 그거의 절반. 어쨌거나 얘가 다시 자연수가 되겠지. 그러니까 결국 첫 번째 항이 자연수라면 두 번째 항도 자연수가 되고, 그 두 번째 항이 자연수라면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다섯, 여섯, 일곱 번째 항까지 모두 다 자연수가 된다는 걸 파악할 수 있어. 그렇다면 A6과 A7의 합이 3인데 얘는 두 가지 케이스가 나올 수 있지. 첫 번째, A6이 1이고 A7이 2인 경우. 두 번째, A6이 2이고 A7이 1인 경우.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만 생각을 해보면 된다는 소리야. 그래서 우리는 결국 A6부터 시작해서 A1까지 추정을 해나가면 되는 거지. 여기서 굳이 A7부터 시작할 필요는 없을 거야. 어차피 A6가 확정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첫 번째 A6가 1인 경우부터 생각을 해보자. 자, 천천히 이 문제의 조건을 따라가면 얘가 1이야. 그럼 이 자리에는 2의 A의 5제곱이 왔다는 소리고, 이 A의 5가 0이라는 건데 얘는 자연수 조건에 어긋나기 때문에 일단 탈락이네. 그러면 여기에서 2분의 1 A의 5가 A6가 되었다는 소린데, 그럼 이거의 2배였겠지, A의 5는. 그러니까 여기에서 A의 5는 2구나, 이렇게 잡아낼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 A의 5가 2일 때 우리는 A의 4를 추정할 수 있겠지. 2의 A의 4제곱이 2가 되는 거니까 여기에서 A의 4는 1이야. 얘가 홀수니까 문제의 조건 만족하지. 그 다음에 2분의 1의 A의 4가 2가 되려면은 여기에서 A4는 2의 2배인 4구나, 이렇게 잡아낼 수가 있고. 자, 이제 얘가 1인 경우에서 A의 3를 잡아내 보도록 하자. 자, 여기서 좀 빠르게 갈게. 여기에서는 2의 A의 3제곱이 1이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A3이 0이 돼야 되겠네. 근데 얘가 0이면 문제의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지. 얘가 이번에 1이면 A3는 2가 되는 것이고. 자, 그럼 여기에서 다시 A의 2를 잡아보면 얘는 1이 되겠지.
2의 1제곱이 2니까 얘가 지수로 가는 애니까 홀수니까 A2가 1이다 가능하겠지. 여기에서 A2는 2의 2배인 4구나. 자, 마지막 이쪽에서 A1을 구해보면 0이니까 말이 안 돼. 여기서 2배 해주면 A1은 2구나 이렇게 구할 수 있겠지. 자, 이번에 A2가 4일 때를 보도록 하자. 이때 A1은 2의 제곱이기 때문에 여기가 2가 나오는데 4는 2의 제곱이잖아. 근데 2는 홀수가 아니기 때문에 답이 안 돼. 2의 거듭제곱으로 갈 때는 지수가 홀수여야 돼. 그 다음 마지막 A1은 8이구나 이렇게 구할 수 있겠네.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답이 나온 것은 2와 8 두 개야. 자, 이번에 이쪽에서도 또 해봐야 되겠지. 자, 이 A4를 약간 이쪽으로 보내고 여기에서 다시 가지치기를 해볼게. A3는 2의 제곱이니까 2의 제곱이 4니까 A3는 2가 되는데 홀수가 아니기 때문에 답이 안 되고 여기에서 A의 3는 8이면 괜찮겠지. 자, 이번에 여기서 또 가지치기 하면 A의 2 2의 세제곱이 8이니까 A의 2는 3 괜찮네. 그리고 8의 2배가 되는 16 얘도 당연히 괜찮겠지. 그 다음에 여기에서 A1을 추정을 해보자면 2의 거듭제곱이 3이 나오는 자연수는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A1의 값은 존재할 수가 없고 이쪽에서 A1은 3의 2배인 6이다. 자, 이쪽에서도 2의 4제곱이 16이니까 여기서 A1이 4가 되는데 얘는 홀수가 아니기 때문에 안 돼. 그리고 A1은 여기에서 16의 2배인 32다 이렇게 구할 수 있고. 자, 일단 여기까지 답이 나왔네. 우리가 일단 A6이 1일 때부터 해서 2와 8과 6과 32 이렇게 4개의 A1 값을 잡아냈고 이번에는 두 번째 케이스 A의 6이 2인 경우로 생각을 해보자. 자, 이제 규칙이 좀 익숙해졌다면 빠르게 갈 수 있겠지. A의 5를 잡아보면 1이야. 2의 1제곱이 2니까 얘 홀수니까 괜찮지? A의 6은 여기에서 4구나. 그 다음에 A의 4는 여기에서 0이 돼야 되는데 0은 답이 될 수가 없고 A의 4는 이거의 2배인 2. 여기에서 또 A의 3는 2의 1제곱은 2니까 여기 1. A의 3는 여기에서 4 이렇게 나올 수 있고. 자, 2의 0제곱이 1인데 0은 홀수가 아니기 때문에 답이 될 수 없고 여기에서 A2는 2다. 여기에서 이제 A1을 또 잡아보면 2의 1제곱이 2니까 얘 괜찮겠지. 홀수니까. 그 다음 A1은 여기서 2의 2배인 4구나. 여기도 답이 두 개가 다 나오네. 자, 이번에 이쪽을 따져보자. 여기에서 A2는 2의 제곱이 4니까 2야. 근데 홀수가 아니기 때문에 답이 안 되고 여기에서 A2 4의 2배인 8이다. 그 다음 얘는 2의 세제곱이 8이니까 A1은 3이다. 괜찮지. 그 다음에 8의 2배 A1은 16이다. 얘까지도 일단 괜찮네. 자, 그러면 여기 6이라고 잘못 썼었네. A5가 4인 경우는 여기에 A5가 4인 경우였던 거야. 여기가 A6였으니까 이쪽으로 내려서 가지치기를 조금 더 해보도록 하자. 그러면 이때 A의 4는 2의 거듭제곱에서 4가 나오려면 2가 되는 건데 얘는 홀수가 아니기 때문에 안 되고 아래쪽에서는 이거의 2배 8. 그럼 여기에서 A의 3는 2의 세제곱이 8이니까 얘가 3으로 나올 수 있겠고 아래쪽에서는 8의 2배인 16. 그리고 여기에서 위쪽에서 A2는 2의 거듭제곱은 3이 안 되니까 여기서 답이 안 나오고 여기에서 A2는 3의 2배인 6이다. 마지막 A1은 2의 거듭제곱은 6이 나올 수 없어. 자연수 거듭제곱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서는 12구나 이렇게 구할 수 있고. 자, 이제 여기가 16일 때 거의 다 끝나가. 이때 A2는 2의 4제곱이 16이니까 4인데 짝수니까 답이 안 되고 A의 2는 16의 2배인 32다. 얘는 A1이 2의 5제곱이니까 5. 홀수니까 괜찮지. 그 다음에 여기에서 A1은 32의 2배인 64다. 얘까지 괜찮고 아까 12까지 다 괜찮은 거야. 그러면 우리가 아까부터 이제 구해 놓았던 애들 2와 8과 얘들을 이제 전부 다
잘 더하기만 하면 끝나겠네. 일단 요거 2개 더해주면 10이야. 이렇게 2개 더해주면 38. 요렇게 더해주면 48. 그 다음에 요렇게 더해주면 5. 이렇게 더해주면 19. 이렇게 더해주면 24. 24에 48 더해주니까 이쪽에서 72가 나오고, 그 다음에 요렇게 2개 더하면은 17. 17에다가 64 더하니까 81이다. 요렇게 나오겠네. 자, 그럼 72와 81. 최종적으로 요거 2개 더해주면 153이구나. 요렇게 구해줄 수가 있겠네. 3번에 답이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 처음에는 이 규칙성에 익숙해지기 전까지 얘들을 하나하나 좀 써가면서 확인을 하는데, 이 규칙에 어느 정도 익숙해진 다음부터는 좀 빠르게 해결을 할 수가 있다는 거야. 그리고 더하기를 잘 해주기만 하면, 끈기만 있다면 누구나 다 풀 수 있는 문제였어.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끝!